여러분, 과연 국밥 한 그릇에 한 가족의 역사, 그리고 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길 수 있을까요? 오늘 우리는 한국 아동문학의 걸작, 아버지의 국밥을 통해 그 깊고 먹먹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이야기는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돼요. 보통 제사상 하면 푸짐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어야 하잖아요? 그런데 여기엔 왠지 모르게 소박한 국밥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. 도대체 왜일까요?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, 바로 이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의미부터 알아봐야겠죠? 먼저 국밥이 어떤 음식인지 좀 알아야 하는데요. 국밥, 이게 그냥 단순히 배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어요. 특히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던 시절에는요, 저렴한 뼈와 내장으로 푹 끓여낸 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하는 거의 유일한 위로이자 힘의 원천이었던 거죠. 이 국밥의 진짜 의미는요, 바로 한 소년의 정말 혹독했던 여정 속에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. 주인공 두수의 이야기는 한국 전쟁의 참화 속에서 피란길에 오르면서 시작됩니다. 모든 비극은 폭격, 이 한 단어에서 시작됐습니다. 평화롭던 마을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두수와 가족들은 모든 걸 뒤로 한 채 그저 살기 위해 피란길에 올라야만 했죠. 그 정신없는 혼돈 속에서 어린 두수는 곧 태어날 동생을 임신한 어머니와 헤어지게 됩니다. 피란 가는 트럭 짐칸에 자리가 없다는 어른들의 말이 이 어린 소년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을 거예요. 이제 기댈 어른도 없이 어린 두수는 여동생 소영이를 데리고 이 폐허가 된 땅을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. 남은 것이라곤 끔찍한 굶주림과 추위,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 뿐이었습니다. 정말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죠. 이 꿀꿀이죽이라는 건 당시 두수가 자기 자신과 어린 동생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쟁의 가장 참혹한 단면 중 하나입니다. 이런 끔찍한 생존의 경험은 어린 소년에게서 동심이라는 걸 앗아가 버렸어요. 그리고 그 자리엔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작은 어른을 남기고 말았습니다. 여기서 작가가 아주 흥미로운 장치를 쓰는데요. 바로 액자식 구조라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현재의 제사상, 즉 바깥 이야기가 과거 두수의 기억이라는 안쪽 이야기를 이렇게 액자처럼 감싸고 있는 거죠.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제사상의 수수께끼가 왜 국밥과 연결되는지 그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. 진주에 정착한 두수는요, 사실상 두 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. 낮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책가방을 맨 학생이었지만 학교가 끝나면 물을 깃고 땔감을 구하고 심지어는 가족 몰래 구두 닦기 일까지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떠받치는 작은 가장이 되어야만 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재봉틀을 도둑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.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순간 분노에 휩싸인 두수는 스스로 복수를 다짐하게 되죠.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인데요. 죽은 군인에게서 준 권총을 든 두수.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과연 이 어린 소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마침내 두수는 국밥집에서 그토록 찾던 도둑을 발견합니다. 하지만 두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복수심에 불타던 소년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. 그곳엔 그저 굶주린 아내와 아이들을 먹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을 뿐이에요. 바로 그 순간 두수는 총을 내려놓게 됩니다.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한 거죠. 왜 그랬을까요? 그는 그 도둑의 모습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뭐든 해야만 하는 한 가장의 절박함을 본 거예요.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를 봤을지도 모릅니다. 자,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버지에게서 연민을 느꼈던 두수는 드디어 서울에서 진짜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이 드러나죠. 아버지는 편지에 늘 잘 지낸다고 쓰셨어요. 하지만 두수가 실제로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꾀지죄한 모습으로 공사장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고된 삶 그 자체였습니다.
국밥집 주인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. 아버지의 자기 희생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요. 오직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완전히 잊어버렸던 겁니다. 아버지는 아들인 두수에게만 국밥을 시켜줍니다. 그런데 두수가 자기가 모은 돈으로 아버지 국밥을 사들이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기 그릇에 있던 고기를 아들 그릇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어떤 말보다 더 무겁고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죠. 그 끔찍한 전쟁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절대 울지 않았던 그 강인한 소년이 바로 이 순간 아버지의 말없는 희생 앞에서 뜨거운 국밥 그릇 위로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. 그리고 이 눈물은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우리를 다시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데려갑니다. 이제야 제사상 위 국밥 한 그릇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. 할아버지가 된 두수의 이 마지막 대사.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아버지의 제사상에 국밥 한 그릇을 올리면서 당신의 그 희생 덕분에 지금 우리 가족의 평화와 풍요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. 결국 이 이야기는요, 국밥 한 그릇이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세대를 관통하는 사랑과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. 모든 이야기가 이 한 그릇에 응축되어 있는 셈이죠. 아버지의 국밥은 이렇게 한 그릇의 음식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사랑의 무게를 묻습니다.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향하는 것 같아요. 두수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안락함은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세워진 걸까요?